저는 2021년도 대비 경기도 합격자이고요. 저희가 이야기할 거는 이렇게 내가 5가지 먼저 이야기해 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극복 방안, 두 번째로 구조화하는 방법, 세 번째로 기출 분석, 네 번째로는 5월부터의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삼수생이라고 하죠. 3번의 시험을 봤어요. 첫 번째에서는 논문을 쓰느냐고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고, 두 번째 회차에서는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모의고사 성적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1점 차이로 떨어졌었어요. 굉장히 멘탈이 다 바사삭 깨졌었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을 다잡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삼수 때에는 공부가 2월달부터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단권화를 했습니다. 저는 극복 방안으로 단권화를 했어요. 혹시 내가 아직도 공부에 손이 안 간다 하면은 단권화를 하면서 그래,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 이만큼의 양의 공부를 또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좀 더 멘탈을 다잡는 시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굳이 단권화를 할 필요는 없어요. 위상 기본서랑 위상 심화를 저는 합쳤는데, 이걸 합치지 않고 따로따로 봐도 중요한 내용이 겹치면 안 보고 다른 내용을 같이 보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단권화를 초순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멘탈을 다잡기 위해서 했던 거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극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구조화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구조화하는 방법은 미교론과 동미 같은 경우에는, 동양미술사 같은 경우에는 장지연 선생님께서 1월이나 3월 초반에 다 이렇게 필기를 해주세요. 그거를 큰 뼈대로 잡으면서 구조화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교론 같은 경우에는 표현 기능 중심,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DBA, 다문화 이런 식으로 쭉 나가잖아요. 시각문화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구조화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 구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서 여기다 표현 기능, 이런 식으로 창의성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한 다음에 이거에 맞는 특징들, 장지연 선생님이 써주셨던 배경, 특징, 시사점, 한계점, 이런 식으로 다 쓰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장지연 선생님이 다 필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위주로 외운 다음에 학자들로 들어가고, 그 학자들에서도 또 이거를 나눠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점점 가지를 쳐나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구조화는 가장 기본 뼈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맞춰서 점점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구조화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구조화가 되게 어렵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목차를 한번 보세요. 목차에 다 이렇게 목차에 1번, 2번, 3번 이러면서 다 나와 있어요. 이 목차에서 가장 뼈대를 이룰 수 있는 거를 형광펜 치면서 공부를 하면 될 거예요. 그 형광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형광펜에도 순서를 매겼습니다.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주제, 대영역, 그 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영역, 이런 식으로 쭉쭉 영역을 나눠서 했고, 기본적으로 그 줄글에다가 줄을 치는 거는 최대한 안 하려고 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만 치는 식으로 했고, 나중에는 제가 정말 못 외우는 거, 정말 안 헤어지는 것만 점점 색깔을 진하게 형광펜을 쳤습니다. 동양미술사에서, 한국미술사 같은 경우에는 시대별로 쭉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시대를 일단 외우지도 않고 다른 거를 외우면서 이걸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를 먼저 외우세요. 내가 이 시대 알고 있어 라고 해도 이 시대를 보고 그 다음 거를 끼워 놓는 식으로 점점 가지를 쳐나가면서 나가야지, 이 시대도 안 보고 그냥 이 작가가 조선 중기인지 후기인지도 모르고 이 작가에 대해서만 외우는 거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출 분석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출 분석 같은 경우에 이게 가장 큰 재수와의 다른 점이었어요. 삼수 때는 이 기출 분석을 굉장히 꼼꼼히 했습니다. 스터디까지 할 정도로 꼼꼼히 했는데, 이 기출 분석을 했을 때
저는 영역, 그리고 예상, 2021 예상 문제까지 했고, 예상 문제도 다 했고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영역, 예를 들면 미술교육론, 경향은 2017년도에는 뭐가 나왔고 2018년도에는 뭐가 나왔고 2019년도에 뭐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쭉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표현 기능 중심이 나왔다. 표현 기능 중심에서도 특징이 나왔다. 그러면 이 특징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나왔겠죠? 그럼 요거를 또 다른 학자의 특징과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이번 2021년도에서도 표현 기능 중심의 특징을 어느 정도 쓰면은 맞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몇 점 더 획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은 2021년도에 그래서 이 경향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해보는 거고 그 예상에 따라서 스터디원들끼리 요일을 정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기출 문제에 대해서 예상 문제를 출제한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이거는 꼭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는 예상 문제를 요일에 맞춰서 제작을 해서 그 네이버 밴드에 댓글로 달았습니다. 이거를 문제를 보면 이거에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자료도 놨어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볼 때는 필독서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강제로 필독서를 보면서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예상을 합니다 라고 추가로 더 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스터디를 5, 6월 안에 끝내긴 했어요. 그래서 5, 6월 이후에는 이거와 비슷한 내용을 공부했을 때 다시 기출로 돌아가서 그래 기출에선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음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 파트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출을 분석했을 때는 2016년부터 2020년 거 위주로 하긴 했고 저는 그 전년도 그 전에 것들도 2010개년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다 풀어보고 그 경향을 다 파악을 했어요. 어느 식으로 나왔고 여기서 이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기출을 분석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기출 분석을 해도 기출 문제를 다시 그 다음 달에 다시 봐도 또 그 다음 달에 다시 봐도 새로운 문제라고 느껴져요. 아 이래서 이걸 냈구나 저래서 저걸 냈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옆에다 공부할 때 옆에다 기출 문제를 펼쳐두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그 답도 계속 수정해 나갔습니다. 아 여기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쓰는 게 맞겠다 기출에서. 그러면 그거를 또 다시 교재를 펼쳐놓고 제가 만든 단권화를 펼쳐놓고 아 그래서 이게 나왔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6월은 장지연 선생님과 함께 기출을 베이스로 문제를 출제해주세요. 그거를 꼭 잘 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취지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잘 알려주세요. 그걸 했기 때문에 제가 취지를 잘 파악할 수 있었고 제가 이번에 경기도 1차 시험에서 12점 이상 높았습니다. 5월, 6월에는 주제랑 특징, 표현 방법, 표현 기법, 평가 영역, 평가 방법, 평가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정리를 싹싹 다 해놔야 돼요. 정리를 옆에다가 장지연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 옆에다가 공책이라도 두고 아 이거는 이거를 물었을 땐 이걸 답하라고 하셨어. 이걸 물었을 땐 이걸 답하라고 하셨어. 이렇게 꼭꼭 필기를 해놓으세요. 나중에 그걸 보면은 아 맞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다 써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확인을 하면서 이 5, 6월 때 또 기출 문제를 다뤄요. 근데 이 5, 6월 때 다뤘던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그냥 패스하고 5, 6월에 장지연 선생님 문제 내주신 것만 보는 사람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개를 같이 함께 복습할 때도 같이 꼭 제가 그거를 재수 때 안 해서 기출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7월 달부터는 스터디를 했어요.
어떤 스터디냐? 쭉 이제 문제를 풀어올 거 아니에요. 이게 답안지에다가 우리 서술이니까 여러 개 막 이렇게 서술을 해요. 답에 맞춰서. 그럼 그 답을 스캔을 해서 답만 스캔을 해서 위상을 듣는 다른 사람들의 답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채점을 해주는 거예요. 채점을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단어를 써서 내가 동그라미 치게 하구나. 이런 식으로 글을 풀어나가면 굉장히 글이 매끄럽구나. 내가 채점관이라고 해도 이거는 맞게 해주겠다. 이런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도 그거를 장점을 받아들여서 내 글을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참고로 이 스터디 하셨던 분들 저랑 같이 다 붙었습니다. 다른 지역 선생님들 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7, 8, 9, 10, 11월까지 쭉 했습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모르겠는 거를 꼭 찾아보고 거기다 필기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그걸 다시 찾아보고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도 한번 쳐보면서 궁금증을 꼭 해결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되게 새로운 내용의 문제들을 많이 다뤄주세요. 근데 저는 이 모르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모르는 문제만 팠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내가 아는 걸 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아는 걸 더 정교화해서 더 잘 써야 돼요. 흔히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2021년도에 몰골법 나왔어요. 몰골법을 쓰래. 몰골법을 쓰라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정교하게 써야 하나? 내가 아는 거를 최대한 예쁘게 정교하고 누가 봐도 이건 동그라미 쳐줄 수 있는 답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뭐 특화 이런 거 누가 봐도 동그라미 써줄 수 있는 키워드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거를 꼭 먼저 아는 거 먼저 예쁘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니 손으로 정리하는 게 머리로 꼭 정리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5, 6월 달에 스터디원들과 다 함께 끝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5, 6월에 이 기출을 했던 이런 모든 걸 다시 한번 보면서 리마인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미교론 같은 경우에는 장지연 선생님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줬던 배경, 영양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줬던 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 기출에서. 이런 걸 깨달았고 모든 답이 어려울 때는 제일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하면서 쓰면은 답이 어떻게든 맞는다. 이런 걸 느꼈고 동양미술사 같은 경우에는 표현 기법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표현 기법, 뭐 예를 들면 악착준, 난시준, 수직준 이런 거 있잖아요. 준법 아니면 전법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번에는 몰골법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를 할 때 동그라미를 쳐놓으면서 아, 이 작가는 이런 준법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꼭 외웠습니다. 그렇고 동양미술사에서는 또 중국과의 비교가 엄청 많이 나와요. 저는 중국과의 비교를 많이 봤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중국 도자기랑 우리나라 도자기를 비교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도자기에는 동정추월인가가 아마 그려져 있었을 거예요.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생각에 4점을 다 맞은 것 같아요. 만점을 맞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모든 작품이 나왔을 때, 모든 도자기가 나왔을 때 이거를 중국과 비교한다면 중국과 다른 점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영향을 줬지? 어떤 차이가 있지?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 맞힐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양미술사는 또 작품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지연 선생님이 5, 6월 때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거를 꼭 도입을 해서 내 눈을 그거에 맞게 도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양미술사도 특징, 각 사조의 특징, 그리고 사조의 이 사조와 완전 반대되는 사조, 아니면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사조와 비교하는 문제, 이럴 때는 꼭 다르게 써야 돼요. 애매하게 엮여있듯이 쓰면 안 돼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써줘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그리고 시대의 영향도 많이 나와요. 제가 이거는
제 나름대로 기출을 하면서 분석했던 것 중에 입체 작품들 있잖아요. 서양에서 입체 작품. 2019년도에는 덩어리진 양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양감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 연도를 보니까 면적인 요소, 그 러시아 구성주의의 면적인 요소가 많이 드러나는 작품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나오면 선적인 드로잉 같은 입체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작품이 뭐가 있지? 생각하다가 입체파한테 영향을 받은 곤잘레스 맞나요? 곤잘레스 이런 작품들이 나오겠다 싶어서 거기를 한번 보고 전날 한번 보고 갔습니다. 나왔어요. 이렇게 기출을 베이스로 하다 보면은 점점 이게 이렇게 하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진짜 멘탈 관리 정말 중요해요. 제가 깨져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시험장 가면은 다 저랑 똑같이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위를 둘러봐도 다들 안 그런 척 하지만 다들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출위원들, 문제를 제출한 제출위원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절대 다 맞게 내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틀리도록 내는 문제예요. 근데 내가 그걸 다 맞출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런 생각 버리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는 이번에 2021년도에 문제를 풀러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딱 펼쳤는데 단청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 단청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근데 하필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패스하고 다음 문제 풀었어요. 그래 뭐 다들 모르는 문제인데 나도 모르지 뭐. 다음 거 잘 맞추면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거 열심히 썼어요. 그리고 용어 막 모르는 거 있어요. 용어 연연할 필요 없어요. 저는 용어 단답형 많이 맞춘 스타일 아닙니다. 선원수를 사점으로 다 맞춘 것 같아요. 선원수를 많이 맞춰서 제가 74점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단답형에 목숨 걸지 말고 서술형을 어떻게 채점위원가들이 누구라도 채점했을 때 만점을 줄 수 있는 점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절대 똑똑하거나 누구보다 뛰어난 IQ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무거운 엉덩이를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앉아있는 습관을 들였고 누워서 잘 때도 절대 누워서 안 자고 엎드려서 팔이 저리면 바로 깼습니다. 제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스타일이어서 팔이 저려서 20분 만에 깨고 그랬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1차를 잘 봤기 때문에 2차를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었고 2차도 막 멀뚱하게 보지 않았지만 위상 선생님과 장정 선생님 잘 가르쳐줘서 1차 점수가 아주 안전하게 붙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2차를 붙고 높은 등수로 붙게 되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위상 선생님과 장정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